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채널 키노데이의 데이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박찬욱 감독에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안긴 신작 헤어짐 결심 속 로맨스를 뜯어보려 합니다. 구소산 정상에서 추락한 남성의 사망 사건을 담당한 형사 해주는 사망자의 아내인 설애를 만난 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중국인이라서 말이 서툴기는 하나 마침내 죽을까봐 걱정했다고 말하는 등 설애가 남편의 사망 소식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단순한 유가족이 아닌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설애. 그러나 해주는 사건 당일 설애의 알리바이를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그녀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며 그녀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후 그녀에게 더욱 빠져듭니다. 반면에 해준의 관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설애는 그를 이용하는지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인지 좀처럼 속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심과 의심 사이로 오가는 두 남녀의 관계는 조금씩 불이 붙죠. 설애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는 보통 직선적이고 직설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인 복수심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었죠. 복수가 주제가 아니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장편 작품인 아가씨는 그녀들의 사랑을 가슴에 날아와 꽂히듯 강렬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선사한 영화 헤어질 결심은 다릅니다.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만 봐도 그렇죠. 제목만 놓고 보면 도통 헤어지겠다는 것인지 헤어진 것인지 헤어지는 중인 건지 그 의미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박찬욱 감독의 불륜 멜로는 해준과 설애 사이에 에로스를 맞춰나가는 묘미로 가득합니다. 헤어질 결심은 모호합니다. 영화의 장르와 구조부터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스릴러 혹은 범죄 영화이지만 정작 설애의 신분이 유가족이 아닌 용의자로 바뀌는 순간부터 영화의 분위기는 진한 멜로로 급변합니다. 한무 파탈이 등장하는 누아르 영화와 진한 멜로드라마 사이에서 줄을 타며 긴장감을 자아내죠. 실제로 해준과 설애의 대화는 취조이면서 동시에 소개팅처럼도 보입니다. 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고 서로에게 한 발짝씩 더 나아갑니다. 설애를 감시하는 해준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녀가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그녀를 감시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그러나 정작 그가 지켜보는 것은 범죄 용의점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슬퍼하거나 밥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을 걱정하고 홀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는 상황을 동정하며 그녀가 간병인으로서 할머니를 극진히 간병하는 모습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관음적인 시선이고 또 한편으로는 에로스가 사랑의 화살을 겨누는 듯 보이기도 하죠. 설애 역시 범죄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해준을 보면서 그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취조실에서 고급 초밥을 함께 나눠 먹는 둘의 모습에서는 형사와 용의자 간의 관계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화의 다른 장치들도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습니다.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중국인인 설애는 기본적인 한국어만 구사하기에 일상어가 아닌 유일한과 같은 어휘를 단일한이라고 말하며 붕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늘 중국어로 말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소통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화자인 설애의 말이 번역기를 거치면 부자연스러운 남성의 목소리로 변환되듯 그들의 소통도 언제나 조금씩 어긋나죠. 마찬가지로 취조실 안에서 카메라는 그들을 서로 다른 공간에 가둡니다.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라 해도 꼭 한 명을 창문에 반사시키거나 모니터하는 모습으로 등장시키면서 둘 사이의 연속성을 깹니다. 이러한 어긋남은 설애가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해준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지 또 후자라면 그들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두고 의심을 거듭하게 만들죠. 이러한 모호함은 1막 이후 2막에서도 유지됩니다. 녹색과 파란색으로 오가는 설애의 드레스와 도시를 감싼 안개는 여전히 사랑하는지 이별한 건지 단념한 건지 알 수 없는 두 남녀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정훈이의 노래 안개도 분위기를 고조합니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와 안개를 걷어가다 오라는 가사는 상대방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또 막상 벗어나자니 그렇게 할 수 없는 모호한 감정을 안개에 빗대고 있죠. 덕분에 안개가 자욱한 도시에서 펼쳐지는 형사와 용의자이자 동시에 남자와 여자인 둘의 눅진한 이야기는 좀처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이 멜로드라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특히 해준과 설애의 관계를 헷갈리게 만들면서도 박찬욱 감독 다운 방식으로 관계를 그들의 눅진한 멜로 속에 초대한다는 점이 독특하죠. 그 중심에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사실 폭력성 외에 박찬욱 감독을 대표하는 특징이라면 전작인 아가씨에서 보듯이 섹슈얼리티를 꼽을 수 있을 텐데 헤어질 결심에서는 성애적 요소가 명시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야하게 보이는 대목들은 적잖이 있죠. 설애의 DNA를 채취하는 장면부터 그녀가 양치하고 흡연하고 손에 붙은 밴드를 입으로 부는 장면들에 이르기까지 영화는 계속해서 설애의 입에 주목합니다.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보면 입과 관련된 성은 성애의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혜준과 설애가 에로스적 관계로 얽혀 들어가고 있음은 분명하죠. 에로스적 욕동은 다른 방식으로도 표출됩니다. 혜준과 설애가 지각히 다른 방식으로 서로에게 부족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습에서도 입은 중요한 매개체가 되죠. 설애의 집을 감시하는 혜준은 그녀가 좀처럼 밥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매 저녁을 아이스크림으로 대신하는 그녀를 걱정하는 혜준. 이에 그는 취조실에서 비싼 초밥을 사주고 중국식 볶음밥을 요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한편 혜준은 잠이 안 와서 잠복 근무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설애를 감시할 때 그는 승용차 안에 누워있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또 관계가 진전되어 가면서 설애는 혜준의 수면을 도와주며 혜준이 잠들 때까지 자신과 호흡을 일치시키면서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이때 영화는 아이스크림과 초밥을 먹는 설애의 입,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두 사람의 입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에로스적 관계는 왜 이들이 제각기 붕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에로스적 욕동이 가족을 이루고 사회와 문명을 이루는 기반이라고 보았죠. 그러나 사회적 질서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할 수 있고 개개인도 에로스를 탐닉하면 본인이 문명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로스적 욕동은 인간에게 내재된 자기 파괴적인 욕망이 타나토스적 욕동과 쌍을 이루기도 하죠. 혜준은 설애가 남편 사체 사진을 보겠다고 말할 때 동질감을 품고 그래서 그녀에 대한 수사는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죽은 자의 시선으로 망자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리를 응시하는 카메라 시점이 독특한 이유입니다. 이는 혜준과 설애의 사랑이 그들의 의무로 규정된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창구이자 동시에 깊어질수록 그들을 파괴하는 부메랑이라는 점을 암시하죠. 혜준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와 의무적으로 섹스를 하던 중 설애를 떠올립니다. 애정 없는 관계에 갇혀있는 자신을 구해낼 방법을 찾는 데 성공하죠. 또 그녀의 도움을 받아 오랜 기간 추적하던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서 경찰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한편 설애에게도 혜준과의 사랑이 진전되는 것은 자신의 이니셜을 그녀에게 새겨놓을 정도로 소유욕이 강했던 남편과의 강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구는 커질수록 그들에게 또 다른 압력을 가합니다. 푸시키를 곤경에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화살에 찔려버린 에로스와 같은 상황에 처하죠. 설애를 사랑한 혜준은 경찰로서 하면 안 될 실수를 범하고 성실한 경찰인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인 그녀의 죄를 밝히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설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준이 자신을 포기하려 하자 오히려 더 사랑에 빠져버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그를 쫓을 정도로 경찰인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에게 빠져들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헤어질 결심은 내용이나 연출적 특징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영화이고 그래서 여운이 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설애의 범죄는 용서받지 못하며 범죄와 얽힌 에로스적 관계는 혜준과 설애 모두를 마지막까지 위협해오죠. 그러자 그들은 자의와 타의가 혼재된 채로 불륜이라는 범주 안에 머무르기를 택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보호하며 결국 이는 강렬한 심파로 향합니다. 많은 사랑 이야기가 그렇듯이 사랑의 타이밍은 언제나 엇갈리기 마련이고 상대를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놓아줄 때 진정으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당신을 떠났고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려 하니 당신이 나를 떠나네 라는 대사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헤어질 결심의 심판은 뻔하지만 식상하지 않습니다. 1부와 2부, 산과 바다로 나뉘는 영화의 구성 덕분입니다. 영화는 두 개로 쪼개져서 혜준의 설애에 대한 사랑과 설애의 혜준에 대한 사랑을 각기 맛보게 하는데 이러한 구성은 사랑의 엇갈림마저도 하나의 영화적 장치로 활용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설애의 살인사건을 미결로 놔두어야 하는 혜준의 사랑을 뒷부분에서는 자신의 살인사건을 미결로 만들어야 하는 설애의 사랑을 풀어내죠. 두 개의 미결 사건은 하나의 영화가 되어 그들의 관계를 엇갈리고 빗나간 사랑까지도 서사적으로 완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대조적인 장소나 소재는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구소산 정상에서는 남편을 떠밀어 살해하지만
호미산에서는 해준을 뒤에서 안아주는 설애. 설애가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는 증거를 담은 핸드폰을 건네는 해준과 그 핸드폰 대신 본인을 바다에 던져 증거를 인멸하는 설애. 그래서 헤어질 결심의 심판은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단지 138분이라는 적지 않은 러닝타임에서 기인한 느슨함만이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영화는 1막과 2막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분기점에서 영화는 이미 절정에 다다르는 듯 느껴지죠. 자신의 본심과 진실을 깨달은 해준이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어떤 말보다 격렬한 사랑 고백을 한 순간 영화는 거의 끝에 도달한 듯 보입니다. 1막에 꽤나 긴 분량이 주어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결과 산을 테마로 한 1막이 끝나고 바다를 테마로 하는 2막이 다시 시작될 때 후일담처럼 느껴지는 2막에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절정에 이르기 전까지 영화의 템포는 다소 느슨해지는 인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밝힌 대로 그리고 전작인 아가씨처럼 1막을 산, 2막을 바다라고 자막으로 표시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쉬 가시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 자체가 안개에 쌓인 듯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짜인 모호한 멜로드라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아쉬움조차도 헤어질 결심의 질감과 감정선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듯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